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비도전에서 피뢰침 접지선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출입 보안 시스템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중국 기업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총선 공약이었던 자동차 전장 사업 유치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훈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에서 2년째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해줄 것으로 주목받는 호남권 자벌들을 놓고는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보안시설 원전에서 피뢰침 접지선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피뢰침 접지선이 원전에서 도난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한비던전 6호기의 피뢰침 접지선입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잘린 듯한 흔적이 눈에 띕니다. 누군가 접지선을 공구 등으로 절단해 가져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일단 지난 2009년 진행된 원전 폐수 배관 매립 공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저희들이 한 270m 구간 정도를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나와 있는 매설 지역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2009년과 2010년은 구리 동강 가격이 치솟던 시기여서 공사 중 도난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공사가 이뤄진 전 구간을 굴착해 사라진 접지선의 양을 확인한 뒤 당시 공사에 투입됐던 협력업체 인부 2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원전 출입 관리의 허점이 또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지침을 보면 원전 출입자는 신원을 확인하고 차량과 자재, 소지품 등도 반입 반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하죠. 차량은 또 사람도 별도로 출입 턴테이블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하지만 접지선 반출 사실은 당시 전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원전 측은 안전 설비에 이상이 생겼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간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비던전은 전기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했다며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 총선 때 삼성 자동차 전장 사업 유치를 놓고 두 야당이 공방을 뜨겁게 벌였죠. 이 총선이 끝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철원 기자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및 전자장치를 뜻하는 자동차 전장 산업, 전기차와 스마트카 등 미래 자동차 사업의 핵심이 될 이 사업은 지난 총선 때 광주 선거판을 달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광주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육성에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광주를 미래형 자동차 생산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 사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최근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전기자동차 업체인 비아디가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5천억 원 규모로 참여해 비아디 지분의 약 2%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다소 실망하는 기색입니다. 사업장의 유치를 바라고 있었는데 삼성이 모색하는 전장 사업이 관련된 외국 기업의 지분 참여 등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면 광주시가 뭔가 유치한다는 실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의당 장병환 의원은 광주시가 실체 없는 사업에 헛심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삼성 전장 사업을 우리 광주에 유치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연목구호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반면 삼성의 이번 투자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겠다는 신호이고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장 사업팀을 발족시킨 삼성의 한 걸음 더 나아간 자동차 사업 행보에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가전기업의 기술개발 공동연구를 지원할 가전전장융합기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의 문을 연 가전전장센터는 제품 분석과 기술 전략을 세우는 플래너실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공동연구실, 제품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화 전략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가전전장센터는 앞으로 가전기업의 자체 제품 기술 개발과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서의 업종 다각화 등을 돕게 됩니다.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이 자벌드 같은 직업체험시설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호남권 자벌드 공모가 시작되는데 올해 말 경쟁을 앞두고 광주와 순천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명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경기도 분당에 문을 연 한국 자벌드. 한 달 평균 이용객이 3만 6천 명에 이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는 물론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진로 직업 체험 시설이 부족한 호남권에 특히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시설로 꼽힙니다.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고용노동부가 호남권 자벌드 공모에 나섰는데 무엇보다 안정적인 운영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운영 가능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을 사업 계획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경쟁 도시는 광주와 순천. 이들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간 24만 명의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유학기제 정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치동 자연과학과 앞에 부지를 마련한 광주는 상대적으로 편리한 접근성과 함께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천 역시 동서화합은 물론 순천만 국가정원 등 인근 인프라와 연계한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권의 중심 섹터에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충분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과 어떤 비전을 갖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초까지 공모 신청을 마친 뒤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성적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키를 키우고 진로도 탐색하는 자유학기제. 지난해 광주에 전면 시행된 이후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공계열 체험 프로그램은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3D 프린팅 교육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기본 개념에서부터 샘플 설정, 장비 구동과 응용까지 이론만이 아닌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출력도 해보면서 학교에서 접하지 못했던 맞춤형 체험 교육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세계였어요. 왜 신세계예요? 평소에 다룰 수 없었던 거를 너무 가까이에서 보게 되니까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해부터 광주에서 전면 실시된 자유학기제. 최근 들어선 이처럼 드론이나 인공지능, 3D 프린터 같은 첨단 프로그램이 단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험센터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은 아직까지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나 센터들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이공계열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또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수요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기자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기자들을 활용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올 2학기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는 광주의 91개 중학교 1학년 16,000여 명의 학생들이 1,800여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강 전 시장에 대해 금품 제공 횟수가 규모 등으로 볼 때 사조직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해 지난해 10여 차례에 걸쳐 주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200만 원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권 의원이 허위 진술을 했고
이런 진술이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통해 김 전 처장을 기소한 것일 뿐 자신의 문제 제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모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데다 피해 회복 조치도 없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광주시 북구 월출동에 있는 전남과학대 창업보육센터에서 건조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36살 황모 씨가 얼굴과 팔 등에 중상을 입고 복도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조기 과열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고 있는 5.18 왜곡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국민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독일의 나치즘이 청산된 사례가 소개됐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5.18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고 왜곡하고 희생자의 관을 홍어 택배에 빗대어 비하하는 모습까지 도를 넘고 있는 5.18 왜곡 행위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야 3당 대표와 5.18 기념재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5.18을 보호하고 유공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나치 청산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한 역사학자의 발표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지난 19대 때부터 발의해온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법률안마다 구속 여건과 형벌이 제각각이라는 점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꼼꼼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인 행위를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요한 어떤 공통된 5.18 민주화운동 부인죄에 대해서 법 적용이 서로 다릅니다. 5가지가 전부 다 다릅니다. 기념재단 측은 5.18 왜곡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골라 타는 재미에 저렴한 가격으로 광주와 전남을 둘러보는 버스를 아십니까? 주말에 운영하는 광주 시티 투어 버스는요, 송정역을 출발해서 광주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도심 순환형 버스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문화해설사에게 광주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빛고울 남도 투어는 광주와 인접한 5개 시군의 관광지와 연계한 버스입니다. 담양과 장성으로 떠나는 선비문화 코스, 그리고 나주와 한평을 경유하는 역사문화 코스, 화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자연 문화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10,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남도 한바퀴는요,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보성과 고흥, 여수 등 전남 지역 곳곳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여름방학 특별 코스도 운행한다고 하네요. 광주 시티 투어 버스와 빛골 남도 투어를 이용하실 분은요, 광주 관광협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하면 되고요. 남도 한바퀴 예약을 원하시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광상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재취업한 여성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보성군이 관광 안내와 행정 업무 등 아르바이트 업무에 지역 주민의 자녀들을 뽑았었습니다. 지역 대표 음식 개발에 나선 화순군이 중간 점검을 위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나주시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 참여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용구 보성군수가 녹차골 보성 향토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했던 해돋이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전남의 산과 바다 공기에 유난히 음이온이 많다며 치유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알고 보니 자체 예산도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해송숲과 바다로 둘러싸여 공기 비타민으로 불리는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28배 풍부합니다. 해송이 이렇게 오겨져 있어가지고 산소 이온적인 농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으로 나와 있고, 강진 주작사는 신경통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곳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2012년 전라남도는 이처럼 공기 좋은 해변과 섬, 숲 32곳을 치유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른바 해돋임 사업입니다. 치유의 땅 해돋임 사업, 바다해자, 섬도자, 수불림자, 또 자연 치유해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4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 해돋임이라는 상표를 특허 출원까지 했지만 사업지 어디에도 해돋임이 표기된 안내 간판 하나 없습니다. 더욱이 관광과 숲, 섬, 해수욕장을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마저도 해돋임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관광가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가? 관광가는 또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아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바다에 있대 해돋이면 바다 주변으로 우리 조성하는 뭐 사야지. 해돋임 사업은 애당초 자체 사업비도 없이 추진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까지 323억 원, 2014년에만 100억 넘게 썼다고 했지만 이는 해돋임 사업과 무관하게 32개 관광지의 기반시설 확보 등에 쓰인 돈이었습니다. 산림청 사업 복비 사업이 있거든요. 치유숲 사업, 이 사업비예요. 그리고 여기 그 해변은 연안 정비 사업이고요.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각 개별 사업비를 모아놓은 거죠. 전라남도는 해돋임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이루어진 건 안내책자 10,000부를 인쇄해 배포한 게 전부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도 부분 파업이 진행됐습니다. 기아차에 따르면 광주공장 노조는 조합원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낮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진행된 부분 파업에서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 그룹의 성실한 교섭 참여와 정부의 노동계약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예정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지지세 확산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5월 영령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출발의 순서라며 당대표 경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윤장현 광주시장과 더민주 지역위원장 등을 만나 출마 배경을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 혐의가 있는 지방의원 11명에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특별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 대상은 원구성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의원과 구의원들로 최근 탈당한 김민종 시의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민주 광주시당은 구의회의 원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특별조사 요청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사립학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영표 의원의 사퇴와 사학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조 의원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6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 사립학교의 채용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5년간 교사 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광주시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NC 다이노스를 물리치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NC를 상대로 9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주찬의 3점포와 이범우의 통산 14번째 만루 홈런에 힘입어 NC전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무덥겠는데요. 광주를 비롯해 구례와 화순, 영광 등 전남 9개 시군에서는 폭염주의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장성과 광양이 31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33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바깥 활동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불쾌 지수도 올라서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이 29도, 고흥이 28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에도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이 계속되면서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